이건 차고의 짜잔 마리!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차고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빌라왕이 파치는 나라, 응? 전세 사기, 당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요? 그쵸. 네, 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요새 부동산 사기 문제 진짜 많이 들어봤죠? 지금 뉴스 켜기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판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원래부터 사실은 뭐 자기 돈도 별로 없이 네. 그 세입자들 전세금을 기반으로 집을 사는 이 갭 투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갭 투자가 성행할 때부터 사실 이게 좀 이런 우려가 됐던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네. 이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확실히 당연히 높고 그렇죠. 매매 가격 계속 올라가고 네. 찾는 사람도 많으니까 만약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집 팔아서 보증금 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부동산이 얼어붙은 하락기 같은 경우에는 예.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그럴 수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거 돈 돌려주려고 집을 팔아도 이 이거 안 되는 거야. 전세값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딱 요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자, 게다가 지금 문제는 특히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주택을 매입한 이 무자본 갭 투자, 요게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편법이다, 편법. 네, 수도권 빌라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많이 들어보셨죠? 왕이다, 왕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어? 예. 거기다가 뭐 2700채를 건설하고 지가 만들고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왕까지 지금 적발되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브로커들이 소위 요거 좀 지들끼리 돈 있는 놈들이 짜고서 소위 이 빌라왕 같은 바지 사장 만들어 놓고 간판 하나 걸고. 얘네 명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브로커들이 사실 세입자들한테 받은 보증금을 다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죠. 그러면 이 빌라왕들 사실 이 바지 사장들은 뭘 알아, 얘네가. 얘들 사실은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얘네는 돈도 없고 맞아요. 돈 갚을 능력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낳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왕들이 많은데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하냐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제 알려진 100억 원 이상 해당한 거 말고 이런 빌라왕만 5명이 있고. 이거 한 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전세 피해 규모 자체가 지금 10,000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이 국토부 공식 자료를 가보게 되면은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 자체가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단위가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심각한 거고요. 게다가 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들이 나이대가 다 30대 이하래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네. 인생 그냥 조진 겁니다. 세상에 그 나이 때 돈 벌 일도 안 하고 있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하냐고. 자, 이제 그러면 심각성은 대강 좀 아시겠고 맞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행동 간단히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별표죠, 별표. 네. 첫 번째, 여러분 시세 좀 파악합시다. 빌라라는 게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정확한 시세라는 게 없어요. 이게 그냥 뭐 거의 쉽게 말하면 부동산 부르는 맘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이게 진짜 시세가 이게 맞는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아파트랑은 좀 다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이거를 딱 외워두세요. 요거라도 여러분 최소 외워두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들어갈 집 면적도 좀 비슷한 거 찾아보고 사용 승인일이라든지 뭐 날짜 비슷한 부분 대충이라도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요 정도 시세구나 라는 걸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은 더 빡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위치, 주택 구조, 뭐 지하철 어딨나 변수들이 겁나게 많겠지만 진짜 시세를 알려면 사실 전문가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요렇게 되면 얼마나 시세가 차이가 날까? 근데 최소한 우리가 내가 살 집이니까 조금은 이 시스템을 알고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거 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싶으시면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 먼저 쓰죠. 네. 복덕방 가서. 맞아요. 이 계약서를 쓸 때 피해 방지 특약 조건을 좀 달아서 요걸 꼼꼼하게 챙겨보시라는 거죠. 추가 요청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색만 해도 줄줄이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쉽네요.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보통은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알아본 다음에 복덕방에서 사장님이랑 계약 체결을 합니다. 네. 뭐
집주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강하는 경우에는 뭐 사실 안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다 맡기는 경우도 있죠. 계약 체결을 해서 계약금을 그때 내고 계약서를 쓰는 날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30일 안에 우리가 거래 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중요하죠. 받는다고 하죠. 맞아요. 확정일자 받는 단계가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사하는 날 그렇지. 그날 다 잔금을 치르잖아요. 남은 돈. 남아있는 돈 내고 어. 전입신고까지 하는 단계 알고 오케이. 계시죠? 확정일자 뭐 전입신고 그리고 사실 전입신고 요 다음날 네. 이 길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뭔 일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우선은 그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세입자 보호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특약에서 이길이라는 개념을 좀 강조를 드릴 텐데, 맞아요. 뭐 우리가 지금 이사를 하는 과정에 신고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마지막 날 당일에는 굉장히 방심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왜냐면 신고까지 뭐 전입 신고 다 했고 다 맞아. 끝났다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안 하다가 바로 요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디테일. 왜냐면 그 신고하고 그 당일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사이에 대출을 갑자기 받든지 명의를 넘기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 이길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이하게 문구를 정해야 되는데요. 어떡해요? 자,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쓰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네. 그때 우리가 나중에 잔금 치르고 전입 신고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그날? 이사하는 날 2일까지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계약서 쓸 때 이사하는 날의 2일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계약서 쓰는 날의 상태를 유지한다. 등기부의 상태를. 그렇죠, 그렇죠. 또는 그 2일까지 전입신고 2일까지 대출을 새로 하지 않는다. 요거 만약에 어기시면 배상해라. 이렇게 못 박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칠 수 있는 시간도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필수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가입하려면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거기다 전입신고까지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임대인 쪽 문제로 뭐 안 되게 된다면 배상해라 아니면 그냥 무효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꼭 넣어 달라는 거고요. 네. 물론 뭐 만능은 아닙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맞아요. 예외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죽는 것보다는 우선 사기는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는 가주셔야 돼요.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아이고 그것도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냐 피해자들 보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가끔 좀 있던데 아 진짜 여러분 못됐다. 당한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사기친 새끼들이 문제인 거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건 분명한데 이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한 강한 경각심 그리고 주도적인 피해 방지 노력 이걸 여러분이 진짜 느끼시고 행동까지 이제는 옮기셔야 피눈물 흘리는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